11월 30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낮에 일교차가 밤낮으로 심하다 보니까 감기가 많이 듭니다. 저도 감기가 좀 들었는데요. 감기 좀 조심하시고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방산, KFX, 또 경제적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주로 비판적으로 많이 개진합니다. 이미 사회에 국방이나 방산,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편을 드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에서 편을 들어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져라는 입장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그 대비책, 또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기득권에 대한 비판도 좀 합니다. 보수가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보수지, 이 보수라는 것이 지킨다라는 건데 그냥 지킨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킨다 하면요, 보수는 벌써 없어졌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보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기본적인 가치는 지켜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면 그 바뀐 시대에 맞게 사상과 이념들을 점진적이고 온건하게 고쳐나간다는 것이 보수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다시 좀 찾아보세요. 어디 가서 정치학 공부를 좀 하시든가.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저께 세계와 미국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빠져들었다,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런 인터넷 미디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회자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황장수가 경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다, 함부로 씹어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신모독적 발언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신 분, 앞으로 그렇게 적어 올리면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력을 밝히시고요, 충분히 저하고 토론할 정도가 된다면 제가 앞으로 뉴스 브리핑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경제와 제가 생각하는 경제를 놓고 토론하겠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의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방산 관련해서 뭔가 지켜줄 입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방사청이나 국방과 연구소에 근무하시는지 군의 고위 간부인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토론할 자신이 있으신 분은 신분을 밝히시고 나오시면 언제든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적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하지만은 저한테 대해서 무언가를 지적을 할 때는 즉각 예를 들어서 제가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색깔과,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나 색깔과 다르신 분들은 저하고 굳이 저를 갖다가 그걸 지적함으로써 고칠 수 없다면 제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컬러와 색깔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렵게 이 방송을 끌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태어난 만큼 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모두가 폭동을 하거나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면서 세상을 개혁시켜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보수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는 목적도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적인 논쟁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공개 토론에서 제가 대담을 할 이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면 그런 댓글도 금방 삭제하고요,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봐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미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나, 저는 이 기득권이라 하면 무슨 정권을 흔히 이야기하거나 대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면 지금 새정년 같은 야당도 기득권이라고 보고요, 좌파 수구 기득권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든 우든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있는 기득권이나 부패라든지
한마디로 수구들은 모두 청산해 가는 것이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수구도 많고 우파 수구도 많습니다. 조계사의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12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집행하겠다. 그래서 시위를 허가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는 지난 11월 14일 집회 전에 노동계약에 맞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14일 집회를 폭력으로, 폭동으로 난무시켰습니다. 도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고자 광화문 거리에 차벽을 뛰어넘어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굳이 차벽을 친 경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는데요. 차벽과 물대포. 자, 차벽을 왜 치겠습니까? 10만 명쯤 모인 군중을 애초부터 통제할 의사가 없이 정권을 혼을 내자고 강요하는 주체측. 그런 부분 속에서 애초에 집회 신고한 장소와 집회 신고한 거리 행진을 포기하고 무조건 집회 시작하자마자 광화문 사거리를 돌파해서 광화문 앞으로 가서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라는 10만여 명의 통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대중들을 차벽이 아니고 경찰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서울 도심에는 지하도도 많고 온갖 빠져나갈 공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차벽이나 물대포가 아니고 시위대로부터 경찰들이 불법 행진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지 말라는 대로 굳이 시위와 행진이 금지된 장소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 이번에 안 하겠다고요? 지난번에부터 시작해서 5, 6월 달부터 지난 11월 14일까지 불법 집회를 갖다가 여러 차례 주도해오고 한마디로 적개심을 주최 측이 강화시키면서 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평화적으로 하겠다고요? 근데 여기에 조계종 화정위원회는 종교인들로 경찰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워가지고 평화롭게 시위를 끌고 갈 거니까 집회 허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차벽도 설치하지 말라고요. 물대포도요. 지금까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계종이나 조계종 화정위원회나 조계사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경찰 차벽을 치우고 싶어서 물대포를 치우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요, 경찰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하는 동안에 조계종 화정위원회는 한상균을 출두시키고 경찰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한상균과 경찰 사이를 중재하려고 들던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있다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자신들이 평화로운 인해 장벽을 칠 거니까 경찰에 진압을 위한 최소의 장치들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조계종이 참여한 집회가 한두 개였습니까? 그런 집회에서 사고 안 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범대위에 조계종의 승려들이 한두 번 참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조계종의 화정위원회가 나선다면 아, 저렇게 참 도도 높이 쌓았고 덕도 쌓은 스님들이 나서는데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스님들의 평화로운 장벽은요, 광화문에서 쌓지 말고 동국대학에 올라가서 50여일째 단식을 해가는 총학생회 부회장이나 교수나 교직원과 그 다음에 학교 이사장과 총장 사이에서 중재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는데 화정위원회에 인해 장벽을 연결을 하는 일종의 7월 치석날 무슨 오작교를 까마귀가 놓듯이 그런 역할을 좀 하십시오. 동국대로 가십시오. 광화문으로 올 때가 아닙니다. 자,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 당연하죠.
하겠다 하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또 이번에 하겠다라고 조계사에 숨어서 출두도 안 하면서 공언을 하는데 그런 집회를 허가해주면 공권력은 그 비밀 공짜입니다. 하늘 공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뭔 놈의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 공권력이 집회 시위법 뭐죠? 집시법 뭐죠?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누구든지 일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균이 주도한 또 뭐 지금 뭐 백남기 범대위, 즉 다친 농민이 백남기시니까 백남기 범대위라고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만들어가 이제는 이 단체가 또 집회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했다, 전농이 했다 하면 폭력시위다 이러니까 이제는 이 단체가 하면 적어도 우리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를 입은 분을 위해서 만드는 제야 단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거부하기는 좀 껄끄럽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답니다. 이 단체고 저 단체고 간에 전부 옷만 갈아입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집회를 금지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데 또 민변의 변호사들이 나서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논란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집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 통고를 해도 법정에 가면 경찰의 위법한 법 집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집시법 5조를 해석할 때 단순 폭행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현 상황을 그렇게 보기 어렵다. 자, 지난 14일날 저는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데도요. 한마디로 지하철을 타는데도 한 40분가량 걸렸습니다. 솔직히 그날 벌어진 그 현장들이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민변 변호사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자의적인 법집행이다. 자, 그날 있었던 시위 현장에 관한 비디오나 자료들은 차고 넘칩니다. 자, 하도 폭력에 익숙해져서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폭력하는 영화들을 보면 점점 영화들이 액션 영화나 스릴러 영화가 그 다음 공포 영화가 자극적으로 하니까 요즘은 어지간한 공포는 공포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뭐 한 몇십 명은 죽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강해지는데 액션도 점점 뭐 물량이 많아야 아 액션 닿구나 이렇게 느낀다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볼트로 새총을 쏘고 쇠파이프나 철제 사다리로 때려 부수고 백도를 깨어서 던지고 그리고 차에 불을 붙이고 하는 행위가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정도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면 인사하듯이 저지르는 폭력입니까? 대한민국 좌파들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목적이나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거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헌재가 인정한 합헌성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자, 저는요 대한민국의 정말 민변 변호사님들 참 우려스럽습니다. 법을 배워서요 악용을 하라고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모든 법에 관한 지식들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집단의 예를 들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사. 자, 저는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지금 이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을 데블스 애드버킷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조계종은 뭐 화정위원회는 동국대학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민변의 변호사들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합법적인 금지 통고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경찰은 조계사에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십시오. 12월 5일 전에 안 하게 되면
자, 역시 조계사는 이겼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도요, 불교계와 정부 사이 불편해질 겁니다. 자, 안 들어가고 존중한다고 해서 불교계가 정권을 예를 들어서 잘한다. 그래도 우리를 예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편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 정권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듭니까? 한상규 편을 명백하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나만 하니까요. 빨리 공권력이 정상대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